그림을 그리면서 수다를 좀 떨어볼게요. 이제 전시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림을 배우고 이제 독창적인 양식을 이끌어내고 그게 화가의 할 일인데, 그런데 그림이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또 아무리 독창적이고 아무리 한 작가가 독보적으로 그림을 그려낸다고 쳐도 그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과연 그 독보적이라는 것과 독창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나?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독창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존의 양식들에 대한 그림 공부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현해봐. 그렇게 하기 전에 화가들의 방식을 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서 정말 온전하게 내가 독보적으로 독창적으로 해냈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평가해 주냐는 거죠. 절대로 이 시대에 누군가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 좋다. 이 시대에 이 그림이 되게 좋고 이 화가가 되게 유명하고 이 화가가 되게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스타, 뭐 쓰리스타니 이런 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스타라고 하고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이잖아요. 그들은 저희에게도 우리들한테도 위대한 대가들은 하늘의 별인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창작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창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성공할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열망만은 확실하게 어쩌면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별을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이 별에 대한 열망, 나의 별에 대한 그 끊임없는 갈망,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하고 또 열심히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저기 포트폴리오를 내고 그들은 과연 내 그림을 어떻게 볼까?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와서 한번 해봐. 그 대신 공짜는 없어. 내가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지원해 줄 거니까 해봐. 근데 그게 사람들이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관계없이 미술계에서 평가해 주는 거랑 상관없이 대중이 좋아해서 인기를 끌 수도 있고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좋아해 줄 수도 있고 평론가는 완전히 악평을 하지만 갤러리 관장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누구 눈에 들어야지만 누구 마음에 들어야지. 누구 마음에 들라고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미학에 대한 개념을 일단 익히고 그러면 미학이란 개념이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거냐, 단지 보기 좋은 시각 미술이라고 해요. 순수 미술이라는 거는 그냥 그려내는 그림하고는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창작을 해야 되고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냐 아니냐에도 나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림이라는 거는
무용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늘 하면서도 나한테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이 서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아마 모든 화가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하면 판매를 해. 그래서 돈이 되고 이런 거에 급급하다 보면은 정말 창작에 대한 그 순수한 기쁨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잘 그릴 거야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어쨌든 내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고 그 위로라는 거를 표현으로 이끌어내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거침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그 조화로움이 하나도 조화롭지가 않았고 부조화인 모든 것들을 쪼각쪼각내서 조화로 듬성듬성 끼워 맞춰놨던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부조화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조화를 다시 또 깨려고 하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을 하고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나는 나름의 조화를 갖췄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잖아요.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니면 정신세계와 싸워서 이상해질 정도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미술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인간의 정신 세계를 그림이 보여주고 있거든요.